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전 시간에 챕터 1 총론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 가설공사 그리고 챕터 3 토공사 해갖고 적산을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공사입니다. 제1절 공통가설공사. 먼저 가설공사란 임시로 설치하는 거죠. 임시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다 완료되면 다 해체하는 공사를 가설공사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시멘트 창고 면적입니다. 시멘트 창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비례식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례식은 요즘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도 않고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아예 공부하실 필요 없고 2번 식에 의해서 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A는 0.4 곱하기 소문자 n분의 대문자 n. 그래서 소문자 n이 뭐고 대문자 n이 뭐냐. 이게 이제 건축 기사에도 나왔지만 당연히 이 정도는 산업 기사에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제 소문자 n이 쌓기 최고, 쌓기 단수인데요. 보통 이 문제에서 요 순서대로 풉니다.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1번,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그 단수를 쓰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13단으로 만약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저장이다 라면 7단으로 하게 됩니다. 거의 반으로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조건에서 이게 13단이 아니라 15단으로 계산하라 라고 주어지면 15단으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n이 15가 되는 거죠. 이제 대문자 n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인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문자 n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안 주어지면 13으로 하고, 장기 저장이면 7단으로 하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문자 n은 어떻게 되느냐?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량인데 보통 600포를 기준으로 해요. 600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게 이 필기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600포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용량의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3분의 1만 저장을 하게 된다. 나머지 3분의 2까지 저장을 다 해버리면 이게 풍화가 일어나거나 굳어버려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않아요.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포를 기준으로 해서 600포 미만이다? 그러면 전량. 근데 600포 미만은 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600포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00포 이상이다. 뭐 1800포다. 1800포다 그러면 1800포를 전체를 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곱하기 3분의 1인 600포 정도만 저장을 한 게 대문자 n으로 600이 들어가는 거죠. 그 소문자는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거, 없으면 13, 장기 저장이면 7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공사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이 전량을 그대로 저장하지만 요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600포 이상이면 곱하기 3분의 1, 600포 미만이면 그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각각 시멘트가 하나는 500포, 하나는 2400포대가 있다. 12단으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13, 안 주어지면 13이지만 주어지면 12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멘트 창고 면적을 계산하라. 500포대인 경우에는 600포 미만이기 때문에 전량이죠. 그래서 500포를 그대로 쓰고 0.4 곱하기 12분의 500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2400이다. 그러면 얘가 600포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600포 이상이니까 무조건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400이 아니라 3분의 1인 800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0.4 곱하기 12분의 800에서 얘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의 3분의 1을 곱한다는 거. 600포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3분의 1을 곱하느냐 안 곱하느냐. 0.4 곱하기 소문자 n분의 대문자 n.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창고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건축산업기사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력소 및 변전소 면적 산정, 요거는 필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옛날에 건축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지만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 관련된 건 3.3 곱하기 루트 W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냥, 이건 무슨 뭐 600포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죠. 3.3 곱하기 루트 W 됐죠?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절로 가셔서 직접 가설 공사입니다. 보통 간접 가설이 있고 직접 가설이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는 직접 가설 공사만 출제가 돼요. 주로 나오는 게 1번의 수평기준 틀, 2번의 비계 면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수평기준 틀 먼저 갑니다. 수평기준 틀
수평 기준틀에서 평면 배치도를 작성해서 귀 기준틀이냐, 귀라는 건 이제 귀퉁이를 얘기하는 거죠. 모서리, 귀퉁이냐 또는 평이냐. 평이라는 건, 자, 귀퉁이는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문제에서 풀이를 하겠지만, 요거는 기역, 뭐 이렇게 니은, 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기역자. 이 귀 기준틀은 반드시 직각으로 꺾입니다. 그리고 평 기준틀은 T자로 꺾이는 거죠. T자, O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세 개가 3교차로가 만나는 게 평 기준틀이고 2교차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게 귀 기준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면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개소로 산출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평 기준틀이 아까 얘기했던 T자 형태고 귀 기준틀이 기역자로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설치 위치는 한번 보시는 바와 같고, 요게 시험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나왔어요. 몇 개냐. 그래서 평 기준틀은 보통 이게 T자, O자, 어자, 아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귀는 기역, 니은 요렇게. 하여튼 기역자로 꺾이면 귀 기준틀, T자로 꺾이면 평 기준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자, 비계 면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이겁니다. 비계 면적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아주 딱 적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딱 좋아요. 자, 비계. 먼저 비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보통 건설 공사를, 보통 비계가 신축 공사장에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리모델링 공사장 할 때 굉장히 잘 보이죠. 건물이 낡은 건물이 있어요. 낡은 건물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건물 옆에다가 쫙 이렇게 뭔가 발판도 있고 가로로 통나무 같은 것도 있고 세로도 있고 뭐 이게 강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다른 외관 작업을 하기가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물, 그게 바로 비계입니다. 그래서 비계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이 까만색의 건축물이 있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비계죠. 그래서 이 비계의 전체 면적,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먼저 크게 나눠서 내부 비계가 있고 외부 비계가 있어요. 내부 비계 먼저 가면요, 내부 비계는 비계 면적은 연면적의 90%로 하고, 솔료라는 건 이제 거기에 손실되는 걸 얘기하는데, 외부 비계에 3개월까지의 손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르셔도 괜찮고요. 수평 비계는 2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요거는 그냥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내부 비계는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외부 비계, 보통 시험 문제는 항상 외부 비계가 나오거든요. 건물이 있을 때 외부에 비계를 설치하는 거, 이게 나오게 되는데, 외부 비계 면적을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나무 비계냐 단관 파이프 비계냐에 따라서 이게 뭐 외줄이냐 겹비계냐 쌍줄이냐 45도냐 90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통나무 비계 같은 게 45, 90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비계 면적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비계 면적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건물이 요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 둘레가 있겠죠. 둘레가 있는데 그 옆에 감싸고 있는 이제 파란색, 요거죠. 요거 뒤에 있는 요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걸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빨간색하고 똑같은 걸 지금 진하게 해놨죠. 지금 빨간색으로 진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 빨간색 건물의 둘레 길이나 파란색의 비계의 둘레 길이나 똑같죠? 똑같고, 대신에 외부 비계니까 추가로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요만큼, 점선으로 돼 있는 요만큼,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색칠하는 거 이만큼을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그 더하는 길이가 이쪽 수평 길이 D, 수직 길이 D,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항상 모퉁이의 하나의 길이를 D라고 봤을 때 이 D 길이가 꼭 사각형이니까 8개가 나오게 돼요. 이 8개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게 밑에 계속 쓰이게 돼 있거든요. 자, 8개입니다. 그래서 비계 면적을 계산을 한다면 비계의 둘레 길이에다가 건물의 높이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주어집니다. 문제에선 주어지니까 비계 둘레 길이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비계 둘레 길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아까 방금 했었죠?
건물 둘레 길이, 빨간색의 건물 둘레 길이에다가 늘어난 비계 길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 늘어난 비계 길이의 계산 방법,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8개수. 이게 중요하죠. 8개수의 이격 길이, 거리, D만큼 떨어지는 거리죠. D만큼 떨어지는 거리에다가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8개수가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8개를 곱하게 된다는 거죠.